위아래 요 표시가 없으면 이게 앞인지 뒤인지 볼 거 아닙니까? 찍기 전에 한 번 더 보는 거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실시간 때 어떤 분이 도장에 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바람에 오늘 풍수가 주제가 아닌 도장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가벼운 내용을 좀 올려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머리도 안 아프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가벼운 내용이지만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도 없고 얘기해주지 않는 도장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도장의 종류라고 나와 있고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바로 개인인감이죠. 개인인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법인인감, 그 다음에 밑에는 글이나 그림 등에 찍는 낙관, 이렇게 크게 종류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체를 보면은 주로 이제 한문하고 한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서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런 전서체가 되겠죠. 네, 전서체. 한글도 이런 전서체. 네, 여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좋은 도장과 안 좋은 도장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름이 도장 안에 꽉 차 있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수많은 도장들이 있는데 여기 파란색 원 안에 보시면 도장이 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죠. 네, 팔방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좋은 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빈 공간이 많죠. 네, 이렇게 여백이 많은 도장은 그닥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는 여기 기퉁이는 꽉 차 있는데 여기 동서남북은 조금 비어 있죠. 여기 보면 더 확실하게 나와 있죠. 동서남북이 이렇게 여백이 있는 도장은 그닥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여백이 없이 팔방위가 꽉 차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여기에 파란색 네모안에 표시된 것처럼 여기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가 하면 여기 보시면 되겠죠. 도장에 팔방위도가 있다는 거죠. 이 풍수에도 팔방위도가 있듯이 이 도장에도 도장이 뜻하는 그 팔방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명성, 북동은 애정, 여기 동쪽이 글자 어디 갔나? 네, 동쪽이 빠졌네. 여기는 사교운, 남동쪽은 재물을 모으는 운, 그 다음에 남쪽은 주거운, 집에 대한 운이겠죠. 남서쪽은 가족에 대한 운, 서쪽은 희망, 그 다음에 북서쪽은 내 재능에 관한 운을 관장을 합니다. 풍수하고는 조금 개념 자체가 다르고 방위도 조금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도장에 대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아까 팔방위도고 이렇게 네모, 파란색 네모 안에 있는 도장을 보면 팔방위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운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고 이 모든 운을 다 채울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여기도 동서남북이 동서남북이 또 비어 있죠. 그러면 사교나 또 주곤이나 희망운이나 명성에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낙관이지만 비록 여기 남쪽 부분에 밑에가 다 비어 있죠. 그러면 여기를 주관하는 그 운이 재물을 모으는 운이나 그 다음에 주거에 관한 운이나 그 다음에 가족에 관한 운은 비교적 약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백이 있는 것보다는
팔방위에 꽉 차 있는 게 이 모든 운을 다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두리가 얇은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는 글자는 굵고 테두리가 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글자는 얇은데 테두리는 상당히 굵죠. 요거하고 좀 다르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테두리들이 다 이렇게 각자 다른데 글자가 굵고 예를 들어서 테두리가 얇으면 나의 기운이 이 테두리를 뚫고 밖으로 뻗어나간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기처럼 내 글자가 얇으면서 테두리가 만약에 이렇게 굵게 있다면 내가 갇혀 지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운이 외부로 뻗쳐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운을 이렇게 뻗어 나가려면 테두리가 얇은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나치게 큰 도장은 좋지 않다. 도장은 곧 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몸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몸, 그러니까 지나치게 크거나 작으면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크면 이제 허풍이 좀 심하다. 예, 성격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허풍이 심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작으면 또 스케일이 또 점점 작아진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인, 개인인간 같은 경우는, 직경이 한 15mm, 직경이 15mm가 가장 적당하고, 뭐 어떤 분은 14mm까지도 쓰시지만, 14mm에서 한 15mm가 가장 적당하고, 법인인감은 그보다 조금 더 큰 직경이 한 18mm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옷을 걸치는 것처럼 너무 큰 것도 안 좋고 너무 작은 것도 또 스케일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그런 도장의 크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장의 재료는 동식물의 자연적인 재료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그 사주로 보면 명리로 따졌을 때 제 영상에도 있지만 나에게 없는 오행 있죠. 네. 나에게는 화가 없다. 그러면 화는 뭐 도장으로 재질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만약에 목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나무로 된 도장을 만드시면 되겠죠. 근데 나에게 토가 없다. 그러면 돌로 된 도장도 괜찮다는 거죠. 네. 근데 목화 토금수 중에 목토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화금수는 일단 여기서는 좀 안 맞는 재료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부터 제일 유명한 벼락맞은 대추나무, 벽조목이라고 하죠. 벽조목이 원체 귀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또 벽조목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추나무에 고압 전력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짜 벽조목이 또 판치는 경우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추나무죠. 대추나무. 요게 벽조목이죠. 여기 표시가 이제 벽조목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대추나무, 그냥 대추나무. 그 다음에 상아도 괜찮지만 코끼리 상아 있죠. 코끼리 상아도 괜찮지만 요거는 이제 코끼리 잡는 거를 이미 이제 불법으로 됐기 때문에 상아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소뿔이라고 되어 있죠. 백수, 흑수라고 하는데 물소의 뿔을 갈아가지고 만든 게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런 거는 괜찮은데 여기처럼 플라스틱 도장 있죠. 요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인조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는 기운상 그렇게 좋지 않다. 여기 보면 또 인조 상아 있죠. 상아가 좋다는 건 아는데 귀하기 때문에 인조로 이렇게 상아를 만들면 요거는 가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요런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어떤 거는 또 유리로 된 그런 도장도 봤지만 플라스틱 그 다음에 요렇게 가공된 거는 그닥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다섯 번째죠. 위아래가 표시된 도장은 좋지 않다. 요거는 조금 처음 들었을 때는 의외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아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를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볼록 튀 놓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게 이제 위아래가 표시가 된 도장인데
위아래가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는 눈을 감고도 찍을 수 있는 거죠. 눈 감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데 요거 탁 찍으면 그게 위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만큼 도장을 빨리 찍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위아래 요 표시가 없으면 이게 앞인지 뒤인지 볼 거 아닙니까? 찍기 전에 한 번 더 보는 거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찍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된 거는 일단 좋지 않은 거죠. 네.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이죠. 허리가 잘록한 도장은 좋지가 않다. 그 허리가 잘록하면 찾기 편한 장점은 있지만 요게 일종의 기복이라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삶에 이제 기복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렇게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요렇게 가래떡처럼 밋밋하게 아무 표시도 없이 밋밋하게 된 도장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표시 없고 밋밋하죠, 그냥. 요렇게 밋밋한데 요렇게 볼록이 아니죠. 요렇게 잘록 요렇게 들어간 거는 내 인생에도 기복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록 들어간 거는 네, 고르지 않으셨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이 플라스틱 도장에다가 또 여기 허리까지 잘록 들어가고 또 여기 중앙에 표시까지 돼 있고 이거는 뭐 최악의 그런 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요게 최악의 도장입니다. 네. 도장을 쓰시다가 내가 좋은 도장인지 안 좋은 도장인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쓰던 도장이 안 좋았구나. 그래서 요거를 버리기는 싫고 재료 자체가 원체 비싸게 줬기 때문에 요거를 빼빠에 갈아가지고 뭐 빼빠는 옛날 말이고 사포가 되겠죠. 사포에 갈아가지고 글씨를 지워서 다시 거기에 새로운 꽉 찬 이름으로 새기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미 그 안 좋은 흉우는 그 도장이 다 지니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름을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미 흉운이 있기 때문에 그 도장은 버리시는 게 좀 낫고 새로 이제 도장을 좀 좋은 재료로 이름을 꽉 차게 테두리 얇게 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버리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포에 글씨를 갈아서 내 이름이 안 보이게 글씨를 갈아서 요거는 이미 나의 몸이기 때문에 요거를 매장을 한다는 의미에서 땅에다 묻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지 마시고 이름 갈아가지고 매장의 의미로 땅에 이렇게 깊숙한 곳에 묻어주시면 훨씬 더 좋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어디에서도 얘기해주지 않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도장에 관한 얘기를 오늘 심층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욱더 힘을 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